예, 우리가 앞에서 RK2에 대해서 테일러 익스펜션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 컨스트레인트를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즉 룬게쿠타 메소드를 쓰는 거는 좋은데 이 앞에 개수들이 붙어 있다는 거죠. 여기 뭐 A, B, 뭐 알파, 베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개수들이 이렇게 지금 현재 4종이 있는데 사실 4종이 아니라 3종인데 지금 현재 상태는 4종인데 이 컨스트레인트를 알아봤습니다. 이거를 이제 알아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기본적인 꼴은 이제 X에 대해서 이미 타임 스텝까지 어드밴스 시키는 것이 되겠는데, 근데 그때 2분의 1 K1 플러스 2분의 1 K2 이렇게 해가지고, 요 좀 애매하네요. xn 플러스 1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쨌든 2분의 1 k1, 2분의 1 k2 이렇게 해가지고 그 k1, k2 각 스테이지에서의 룬게쿠타 메소드 각 스테이지에서의 값들을 이제 덧셈을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코에피션트들은 다음과 같이 이런 조건들이 있었는데요. 이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특정 인스턴스가 있겠죠. 이 특정 인스턴스. 예를 들면 알파 베타는 알파는 1이요. 베타도 1로 잡아주고 AB는 2분의 1씩 잡아주면 이 만족시키는 거고 그 상태를 우리는 특정한 상황을 모디파이드 오일러 메소드라 불렀습니다. RK2만 쓸 건 아니죠. 우리는 더 정밀한 이제 디퍼런셜 이퀘이션 솔루션을 얻기 위해 가지고 RK2에서 RK3, RK4, RK5 이렇게 점점 늘려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너럴라이제이션을 이제 해야 될 텐데 RK에 대해서 이 제너럴라이제이션 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이제 하이 오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된 수식을 일단은 요 밑에 다음과 같이 써놨는데 요 위쪽이랑 요 밑쪽이랑 이제 K가 인 제너럴라이즈 되면서 조금 수식을 정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다음과 같이 이 이제 기호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H라고 하는 건 대번에 뭐 느낌이 오죠. XN에다가 플러스 약간의 이제 증분값들을 이제 더해 나가야 되겠죠. 기울기와 거리가 있으면 증분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 위에선 델타 T라고 불렀던 H만큼 스몰 스텝 사이즈로 이렇게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 H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해보면 요 위에 있는 F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게 필요합니다. F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디퍼런시에이션 될 것인가, 즉 이 탄젠트 값, 디퍼런시에이션 값이 되겠죠. 이제 미분 값이 되는데 이 미분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F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T와 어느 위치쯤 있는가와 그다음에 상태 뭐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x 값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t와 x를 받게 됩니다. 이전 타임에서의 t와 이전 타임에서 x가 존재하죠. 이전 타임에서의 t를 tn이라 여기서 표기하고 있고 현재 이전 타임에서의 x를 xn이라 여기서 표기하고 있으면 잘 안 보이네요. 뭐 tn과 xn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tn, xn이 조금씩 앞으로 나가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현재 여기 있는 요 값이 이제 tn이 되겠다. 여기 있는 것이 xn이 되겠다. 여기서의 디퍼런시에이션 값을 본다고 하면은 약간이 떨어지겠죠. 그래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예를 들면 tn 플러스 1이고 여기 있는 것이 xn 플러스 1이라고 하면은 여기서 1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1로 발전시켜야 될 것입니다. 얼마만큼 프로그레스 할 것인가가 필요하겠죠. 그 얼마만큼의 프로그레스를 할 것인가를 알려주는 코에피션트가 알파 베타입니다. 알파 베타이다. 사실은 알파라고 하는 값은 어디에 대해서 적용됩니까? 여기 알파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여기서 스텝이 얼마만큼 여기서 갈 것인가, 알파의 비율만큼 간다라는 것이 되겠고, 요 위에 있는 것은 여기서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디퍼런시에이션 값을 여기다 더해 나가야 되겠죠. 그때 얼마만큼 웨이팅을 줘서 요 디퍼런시에이션 값을 적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베타로 해서 알파 베타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몰 스텝이 얼마만큼 적용될 것인가, 디퍼런시에이션 값이 얼마만큼 반영될 것인가, x라는 스테이트에 여기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죠. 요 알파 베타는 됐는데 여기 없는 아직 얘기 안 된 게 A와 B다, 그죠? 이거는 뭐겠습니까? A와 B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여기 요 밑에서는 사실 B 하나로 이렇게 다 표기가 되고 있는데 요 B 다 앞으로 B로 표기할 건데 여기 뭐 왜 그러냐 하면은 이제 앞 위에서는 A, B라고 표기할 수 있었어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A 하나네요. 난 B하고. 근데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 룽게쿠타 스테이지가 여러 개 될 거지 않습니까? 룽게쿠타 스테이지가 여기 있는 S개만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앞에 붙는 개수가 필요하게 되었죠. 개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래서 위에서는 A, B 더하면 뭐였습니까? 1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B를 여기 있는 거 요 B라고 하는 것을 다 서메이션 하면 뭐가 된다? 1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제약 조건이 발생하겠지요. 뭐 좋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위에 있는 요것도 사실은 하나의 제약 조건으로 이제 통일될 텐데 뭐 이거는 C와 B를 곱하는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알파라고 하는 것이 여기 C로 이제 반영이 되고 있죠. 알파라고 하는 것이 C로 여기 반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이 이제 C와 B의 곱으로 만들어져 있고 A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 C와 B가 만들어지면 A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여기에 이제 제약 조건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H라고 하는 것은 이건 트리비얼한 거지만 위에서 불렀던 알파라는 것은 C로 해서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B라고 하는 것은 B라고 해서 이렇게 표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베타라고 하는 것이 여기 있는데 요 증분만큼 더해 나가는 과정을 할 때 조금만 닦아볼까요? 보시면 여기는 요 베타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K 플러스 K1을 하고 있잖아요. 플러스 K1을 하고 있는데 사실 플러스 이게 K1만 더 증분 더해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할 건 아니고요. 하이 오더가 되면 뭐 베타 1, K1, 베타 2, K2 이렇게 쭉쭉쭉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증가하는 것들을 여기서 표현을 해야 되겠죠. 얼마만큼 요 베타 코에피션트를 얼마만큼 반영할까라고 하는 베타를 이제 A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여기에 있는 A라고 하는 요 파라미터가 요 증분을 결정할 거라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이 되겠습니까? 요거는 룽게쿠타의 디그리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디그리가 증가하면서 특정한 디그리에 얼마만큼 예를 들면 K1을 하겠다. K1, K2, K3, K4, K5 이렇게 쭉 가지 않겠습니까? 룽게쿠타 레벨에 따라 가지고 스테이지 개수에 따라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K1, K2, K3, K4, 지금 K5까지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 K5까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됩니까? 여기는 C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붙게 돼 있어요? 요 C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스테이지 개수 전진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붙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5번째 K5까지 간다고 하였을 경우에서는 요 델타 T도 여기 5개까지 있는 것으로 이제 만들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렇고 마찬가지로 K가 1, 2, 3, 4, 5 있으면은 걔네들을 그 K1부터 5까지들을 얼마만큼 웨이팅을 줘가지고 덧셈을 할 것인지 그 덧셈을 해서 하는 부분이 여기 B로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또 이 스테이지 개수만큼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건 스퀘어인 매트릭스가 되는 상태인 것이고요.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것은 뭐냐 하면 여기는 요거를 생각을 해봅시다. 요걸 생각을 해보면 어떤 얘기입니까? K1이라고 하는 증분을 만들어내기 위해 가지고 K1, K2, K3, K4, K5를 다 넣어서 K1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이거 왠지 나중에 오더를 보고 K1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좀 어려워 보이긴 하죠. 실제 계산하는데 적절치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간단하게 이거를 제너럴라이즈 한다고 하면은 이 순서, 스테이지의 순서는 상관없이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모델링 할 수 있겠죠. K1이 계산되면 그 다음 K2를 편하게 계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우리는 implicit
RK라고 합니다. IRK라고 부릅니다. implicit 롱게쿠타 메소드라고 부르는데 이 implicit 롱게쿠타 메소드는 우리가 K1을 잘 계산하기 위해서는 K1, K2, K3, K4, K5를 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사실 진짜 가능한 것들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겠지요. 요렇게 봐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K2를 만드는 데는 K1을 반영하고 K2를 만드는데 K2를 반영하기 어렵고 그래서 개수는 0이고 0으로 세팅하고 K3를 만들 때는 K3를 만들 때는 K1, K2를 반영하고 해서 K3를 만들고 K4를 만들 때는 K1, K2, K3를 만들어서 반영하고 K5 만들 때는 1, 2, 3, 4로 반영하고 K5를 만들 때 K5는 못 쓰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도 0이고 해서 다음과 같이 이제 로우어 트라이앵글에 대해서 개수를 잡아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는 편하겠으나 어쨌든 제너럴라이즈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K1을 만들 때도 K1의 첫 번째 스테이지 룽게쿠타의 F 밸류를 디퍼런시에이션 값을 계산을 할 때도 K1, K2, K3, K4, K5를 계산해서 반영하면 더 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개수를 일반화해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형태의 개수 구조를 다 implicit RK라고 부르고요. 마지막으로 이걸 아주 시스테미틱하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C라는 코에피션트, B라는 코에피션트, A라는 코에피션트 그리고 여기에 컨스트레인트들도 표현할 수 있고 여기 있는 것을 조합을 해가지고서도 컨스트레인트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것인 거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런 뭐 마지널라이즈 된 값과 여기 있는 테이블 값들을 표현해서 룽게쿠타 메소드를 이제 디자인하는 방식을 우리는 부처스 테이블 로라고 부릅니다. 이 부처스 테이블 로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다양한 하이 오더의 룽게쿠타 메소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부처스 테이블 로라고 하는 걸 이용해 가지고 이제 implicit RK, IRK에 대해서 코에피션트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in general 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 IRK가 좀 계산하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또 우리가 디스커션 하였죠.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면 K1 하나 만드는 데 있어서도 여기는 K1, K2, K3, K4, K5가 다 코에피션트가 다 붙어 나 가지고 이 값들이 다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수식으로 알아보면 어디에 그게 표현되어 있는 거죠? 수식으로 알아보면은 딱 여기에 그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가만 보면 요 KI라고 하는 요 스테이지가 있지 않습니까? KI라고 스테이지는 I라고 하는 룽게쿠타 메소드의 스테이지는 1부터 S까지 이렇게 쭉 갈 텐데 여기서 가만 보면 여기서도 KI의 스테이지가 1부터 S까지 쭉 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들어가서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그런 수식까지도 돼버립니다. 그래서 IRK가 제너럴라이즈는 되어 있으나 이거를 인크리멘탈하게 증분을 만들어 나가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여기 있는 로워 트라이앵글로 이용해서 모델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본다고 하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예를 들면 K1, K2, K3, K4, K1, K2, K3, K4를 만들어 나갈 때 그때 살펴본다고 하면은 여기는 K1의 값은 K2를 만들 때 쓰이고 K1, K2의 값은 K3를 만들 때 쓰이고 K1, K2, K3의 값은 K4를 만들 때 쓰이니까 매우 적절하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부처스 테이블로 구조의 코에피션트들을 우리는 익스플리시트 룽게쿠타 메소드 ERK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익스플리시트 폼을 우리가 수식적인 차원에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 위에 있는 것은 여러 개의 KI들 룽게쿠타 스테이지를 서메이션 해가지고 에스티메이션 하겠다, 어프록시메이션 하겠다라는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근데 요 밑에 보시면 여긴 첨자 하나만 딱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지금 에스티메이션 하려고 한 예를 들면 이게 K3다 라고 하면 3 이전에 K1,
K2만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우리 K3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ERK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컨스트레인트의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음과 같이 부처스 테이블로에서 다 이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요 특정한 부처스 여기는 다 파퓰레이트 되어 있죠. A, 뭐 B, C 이런 앱스트랙트 폼이 아니라 그러니까 값들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요 구조를 우리는 RK4라고 부릅니다. 흔히 쓰는 이제 메소드인 것이고, 뭐 대표적으로 쓰는 룬게쿠타 스테이지 레벨이 있습니다. 그래서 RK4가 익스플리시트한 RK4가 가장 많이 쓰는 어떤 뉴메리컬 메소드, ODE 어떻게 보면 솔버의 룬게쿠타 메소드의 어떤 컴플렉시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기는 요것이 이제 B 파트가 되는 것이요. B 파트가 뭐였습니까? 요 B 파트가 결국에는 개별 룬게쿠타 스테이지 디퍼런시에이션 값들의 웨이트가 되는 것이죠. 6분의 1, 3분의 1, 3분의 1, 6분의 1. 그래서 다음과 같이 잘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6분의 1 이렇게 잘 반영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반영이 된 것 마냥 K1, K2, K3, K4가 필요하겠죠. K2, K3, K4가 필요한데 K1 만들 때는 이전에 K0는 없으니까 이전에 있었던 값 그대로 디퍼런시에이션 값을 F 값을 계산합니다. F 디퍼런시에이션 값을 계산합니다. K2 같은 경우에서는 이전에 계산했던 K1을 이용해 가지고 하고요. K3 같은 경우에서는 K2 값을 이용해서 계산을 합니다. K4는 K3 값을 이용해서 계산합니다. 그래서 가만 살펴보면요. 여기는 2분의 1, 2분의 1,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속에도 또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건 이제 안 쓰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파트에 대해서만 쓴다는 것이죠. 즉 이 말은 K1을 이용해서 K2를 만들고 K2를 이용해서 K3를 만들고 K3를 이용해서 K4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RK4는 또 ER, explicit, implicit form 이런 것들은 다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우리가 짧게 머신러닝의 목적에서 크래시 코스로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제 배운다는 차원에서는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뭐 이제 수리적인 수학적인 부분이 돼서 이제 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디퍼런셜 이퀘이션 수업이라든지 또 어떤 뉴메리컬 메소드 뭐 이런 어프록시메이션 이런 수업들을 좀 들으면은 더 상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알아본 바와 같이 RK라고 하는 룬게쿠타 메소드는 뉴메리컬 메소드입니다. 이건 이그젝트한 방법이 아닙니다. 어떤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이그젝트하게 풀어낸다는 건 매우 드문 경우에서나 가능한 일이고 상당히 많은 제약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어프록시메이션이 진행되는데 이런 뉴메리컬 메소드인데 어떤 문제를 푸는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에 대해서 이니셜 밸류 프로블럼을 푸는 그런 뉴메리컬 메소드가 바로 룬게쿠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룬게쿠타의 컴플렉시티 차수는 리니어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댑티브한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어댑티브한 어떻게 보면 스텝 사이즈라기보다는 뭐 스텝 사이즈이긴 합니다만 뭐 우리 이제 그 컴플렉시티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봅시다. 룬게쿠타 메소드를 두 개를 고안합니다. 이 룬게쿠타 메소드 두 개의 차수는 P와 P-1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텝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P와 P-1 스텝. P-1에 대해 P-1 차 RK에 대해서는 먼저 계산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F를 디퍼런셜 이퀘이션 펑션을 한 번만 더 계산하면 P 차수를 만들 수 있겠죠. RKP를 만들 수 있겠죠. P-1 오더의 RK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이 차수가 있을 것이고 그 타뷸러 메소드에 의해 가지고 정의된 다음 같은 뭐 B라든지 A라든지 알파라든지 베타 값들 다 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여기는 에스티메이션 된 값들이 있겠죠.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은 여기 계산에 쓰이고 있는 KI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제 차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뭐 차수에 따라서 이제 점점 증가하는 것이죠. 인크리멘탈하게 늘어나는 것이죠. 이전 차수에서 만들었던 K1, K2 다음에서도 K1, K2 있다고 하면은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뭘 계산할 것이냐 하면 에러를 계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자, P-1 오더의 룽게쿠타에서 계산된 게 다음과 같고 이것은 xn 플러스 1은 어디서 올 것이냐라고 하면 P 오더에서 온 것으로 계산을 합니다. P 오더.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으니까요. 당연히 P-1보다는 P가 더욱더 정확할 거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차수를 늘렸을 때 얼마만큼의 에러 갭이 발생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요것의 계산은 어렵지 않습니다. 각 차수에 맞춰가지고 이것만큼만 차이가 날 것입니다. 이거는 실제 오차는 계산은 할 수 없어요. 실제 오차는 xn 플러스 1 오차 계산할 값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안 하고 있죠. IBP 풀린 것이죠. xn 플러스 1에 대해서 이그젝 값을 가질 수 없으니까 xn 플러스 1에 대해서 p 오더로 시뮬레이트해서 쓰는 것입니다. p 오더로 시뮬레이트해서 쓰고 p-1 오더로 에스티메이션 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시뮬레이티드 에러를 하겠고, 그래서 로어 오더 룽게쿠타에서 하이어 오더 룽게쿠타로 얼마만큼 에러가 발생할 것인지를 봅니다. 그리고 이 에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에러를 이제는 바운드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뭐 에러 스레시홀드가 있어가지고 에러 스레시홀드보다 작게끔 만들어 주려고 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처음에 이게 되게 밋밋한 이런 곡선 같았으면은 1차나 2차, 이건 직선이잖아요. 이건 직선이니까 1차로 충분할 것입니다. 2차로 간다고 한들 에스티메이션 값이 달라질 일도 없는 것이죠. 이게 진짜 직선이라면요. 그렇기 때문에 2차의 xn 플러스 1과 1차의 xn 플러스 1이 이런 직선을 디퍼런셜 이퀘이션이 표현하고 있다면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에러는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익스포넨셜 함수처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이거는 차수가 증가하면서 차수가 증가할 때 에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거는 폴리노미얼리 표현하기가 어려우니까요. 많이 필요할 것이니까요. 그 텀들이 테일 익스펜션 텀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정의한 그 에러 바운드에 맞춰가지고 몇 차까지 RK 몇 차까지 가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 어댑티브하게 RK 차수를 정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저 디파인드 스레시홀드보다 에러가 크다고 하면은 에러가 크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RK 차수를 높이거나 아니면 그때는 스텝 사이즈를 낮출 수 있겠죠. 그래서 RK 차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현재의 스텝 사이즈를 유지하려고 하면 RK 차수를 높여야 될 것이고, 어차피 그 똑같은 일입니다. RK 차수를 높인다는 말은 중간에 더 세분하게 끊겠다는 얘기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이제 스텝 사이즈를 줄이겠다는 말이랑 사실상 동일한 얘기고, 어쨌든 에러가 현재 시뮬레이티드 에러가 우리가 정한 스레시홀드보다 크다라고 했을 경우에서는 부정확하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한번 진행되는 델타 T를 줄이든지 아니면 RK 차수를 높여가지고 중간에 끊는 파티션들을 더 많이 만들든지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유저 디파인드 스레시홀드보다 낮다고 하면 지금 상태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 좋다라는 거 아니면 좀 더 오퍼튜니스틱하게 하면 좀 더 긴 타임 스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룽게쿠타의 펑션, 우리가 생각하는 디퍼런셜 이퀘이션의 복잡도에 맞춰가지고 우리의 룽게쿠타 방법의 차수를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요, RK 차수는 정해놓고 뭐 4차, 5차, 뭐 2차, 3차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요. 그 다음에 스텝 사이즈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대표적인 방식이 돌만 프린스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다음과 같이 뭐 RK4와 RK5의 시뮬레이티드 에러를 보면서 스텝 사이즈를 조정해 나가는 그런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인가요? 보장된 에러 바운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보장된 에러 바운드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넌 리니어하게 막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은 촘촘하게 샘플링 해야 될 것이고, 아주 뭐 직선적으로 쭉 가는 것들은 뭐 듬성듬성 샘플링 하는 것이 되겠고, 그런 이제 뉴메리컬 메소드의 프루빙 포인트, 계산 방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까지 만들었으니 이 디퍼런셜 이퀘이션 이제 플로우 모델에 적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